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대입니다. 마음이란 것에 관심을 오랫동안 갖다 보면 분명히 양자역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느끼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에너지이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인데, 이 만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다 보면 결국엔 그것의 구성 요소가 에너지지 않을까라는 이론이 양자역학의, 양자물리학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 즉 자기의 집, 자기의 방 안에 있는 물건들조차 결국 에너지이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에너지인 우리에게도 서로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실질적인 우리 삶에도 작고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는 미니멀리즘, 즉 자기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서 물건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정갈한 삶을 유지하는 것, 물건이 미니멀리즘의 대표 주자들처럼 적지 않더라도 있는 물건을 최대한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게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와 반대로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 즉 자기가 생활하는 집이나 자기 방 안에 물건들, 근데 그것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정말 어수선하게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잡동사니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잡동사니가 주는 우리의 영향, 즉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의 엉덩이를 다시 일으켜서 주변에 보이는 물건 하나라도 더 정리하게 해주고,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더 쌓이면서 자기 공간이 깨끗해지고, 즉 이게 에너지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국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잡동사니가 끼치는 영향. 우리들 대부분은 잡동사니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 오히려 잡동사니를 일종의 자산,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오직 청소를 시작한 후에야 잡동사니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잡동사니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피로와 무기력을 가져온다. 잡동사니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청소해낼 기력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언제나 피곤하다. 하지만 이들이 피곤한 이유는 잡동사니 주변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정체된 에너지 때문이다. 그것을 치워야만 집의 에너지도 자유로워지고 육체에도 새로운 생명력이 깃들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게 한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물건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없을 것이다. 더불어 우리의 생각 역시 과거 속에 갇혀버린다. 괴로운 문제들을 껴안고 수렁에 빠지는 것이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뒤를 돌아볼 것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힘쓰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을 과거의 탓으로 돌리려 할 것이다. 굳은 의지로 잡동사니 청소를 시작한다면 그제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더 나은 내일을 원한다면 과거는 떠나보내야 한다. 몸을 무겁게 한다. 잡동사니가 많으면 집안의 에너지가 똘똘 뭉쳐서 가라앉게 된다. 물론 몸에서도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 잡동사니 광들은 대개 운동을 하지 않으며 변비에 곧잘 걸리고 안색이 탁하며 눈빛에 생명력이 없다. 반면 잡동사니가 없는 사람들은 행동이 민첩하고 맑고 윤이 나는 피부에 두 눈은 빛으로 반짝인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몸무게를 불린다. 수년에 걸쳐 관찰한 결과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들은 비만일 확률이 높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몸의 지방과 잡동사니가 모두 일종의 자기 방어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이 현상은 당연하다. 지방의 두께를 불리거나 잡동사니의 양을 늘리는 것으로 어쩌면 우리는 인생의 충격으로부터 혹은 다루기 힘든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실을 잘 컨트롤하고 있으며 그다지 큰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환상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환상은 환상일 뿐이다. 오프라 윈프리의 다음 말을 들어보자. 체중과의 호된 시련을 겪으며 내가 깨닫게 된 것은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정한 살 빼기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인생에서 한치도 전진할 수 없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정된 존재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기억과 물건들 때문이다. 혼란을 부른다. 잡동사니에 둘러싸여 있으면 일에 집중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잡동사니를 치운다면 확실히 감기에도 덜 걸릴 것이며 사고력도 더욱 또렷해질 것이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원하는 인생을 찾고 그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잡동사니에서 벗어나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내가 나를 대하듯이 남들도 나를 대한다.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성의 있게 돌본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하게 대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주변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것은 나를 푸대접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행위이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대접이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집이 지저분하고 잡동사니로 가득하다면 친구들은 사적으로는 나를 계속 좋아해 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나를 존중해 주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모든 일에 한 발짝씩 뒤처져 있고 정리되지 않은 환경을 핑계대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면 그 과정에서 뒤틀린 인간관계도 함께 정리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미루게 한다. 잡동사니가 많은 사람은 모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잡동사니에 에너지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당장 뭔가를 하기가 힘든 것이다. 잡동사니 청소를 끝내고 나면 오랫동안 미뤄온 일들을 마침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수치심을 갖게 한다. 혹시 사람들을 당신의 집에 초대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인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예고 없이 손님이 찾아오면 말 그대로 당황하면서 분주해진다. 물론 그 많은 쓰레기를 부둥켜 안고 외롭게 산다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잡동사니를 청소하고 자존심을 회복한 후 자신 있는 사회생활을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 우울증을 동반한다. 잡동사니에 정체된 에너지는 기분을 침체시키고 우울한 마음을 갖게 한다. 물론 잡동사니가 없어도 우울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절망의 감정은 늘 잡동사니를 동반하며 이를 깨끗이 치움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 새로운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울증의 대부분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우리의 상층 의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너무 우울해서 청소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면 우선은 바닥에 깔려있는 잡동사니를 높은 곳으로 옮겨볼 수는 있을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은 잡동사니를 바닥에 쌓아두는 경향이 있다. 이것만으로 에너지가 상승하여 어느 정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땅의 지리적 스트레스,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해로운 에너지를 전문가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잡동사니가 쌓이는 장소는 종종 지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장소인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우울증을 야기하는 주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감성을 둔하게 하고 인생을 따분하게 만든다. 잡동사니가 많은 집은 분위기가 쥐죽은 듯 가라앉아 있다. 이런 집에 살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하는 능력에 고장이 난다. 결국 그저 그런 나날들을 보내며 세월을 허비하게 된다.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하지 않는 아주 따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잡동사니 청소는 우리의 집과 삶에 신선한 공기를 불러들이는 것 같다. 단지 물건들의 위치를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에너지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마치 몸 안으로 맑은 에너지가 흐르는 듯한 색다른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공간 에너지와의 접속 회로가 막혀있는 한 이런 체험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노동력을 요구한다. 잡동사니로 잔뜩 어지러진 장소를 청소하려면 평소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공간을 청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동사니 자체도 청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잡동사니가 많을수록 그 위에 쌓인 먼지도 많으며 그만큼 정체된 에너지가 수북히 쌓여
좀처럼 청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런 악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불운의 상징이 된다. 나의 잡동사니는 지금 어떤 상징적 의미를 내뿜고 있을까? 풍수지리에 의하면 모든 사물은 각자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집안의 장식물이나 그림, 사진 등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신이 소유한 특정 물건의 의미를 싫어하면서도 감정적으로 그 물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예를 들어보자. 결혼을 하고 싶은 독신이라면 혼자임을 상징하는 소품이라든지 외로운 분위기를 담은 그림들을 버리는 것이 어떨까? 그보다는 쌍으로 된 소품이나 연인들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 등이 훨씬 바라보기 즐거울 것이다. 남들과 곧장 언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집을 꾸밀 때 붉은 색상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다. 곧잘 우울해지는 사람이라면 아래로 치렁치렁 늘어지는 장식보다는 위로 솟는 듯한 물건들을 놓아두어 에너지를 상승시켜야 한다. 중요한 일을 놓치게 한다. 내가 물건을 소유한 것일까? 물건이 나를 소유한 것일까? 우리가 소유한 물건들은 저마다 우리의 관심을 원하고 있다. 쓸데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우리는 쓸데없는 일상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잡동사니는 어떤 방식으로든 보살핌을 요구한다. 잡동사니를 과감히 없애버린다면 자질구레한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잡동사니가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본다면 계속 간직할지 버릴지에 대해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에 왜, 어째서 우리가 이러한 잡동사니를 계속 모아왔는지 그 원인을 깨달아야 한다.